335페이지에 원가의 흐름. 자,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은, 자, 내용 보세요. 제조기업은 원재료랑 노동력, 생산 설비 및 기타 용역 등 생산 요소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투입하여 제품 생산의 제조 활동을 하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므로 제조활동은 제조기업의 주요 활동이 된다. 제조원가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하며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는 제공품 계정에 집계되며 제품이 완성 시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어렵죠.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자, 붕어빵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붕어빵 만들려면 원재료인 뭘 사와야 돼요? 밀가루를 사와야 돼요. 맞죠? 이 밀가루를 반죽기에다 넣어서 자, 제공품 반죽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반죽을 할 거예요. 되셨나요? 반죽을 해서 이걸 구우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품인 붕어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뭐 하면 된다? 제품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조원가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료랑 거기 보면 직접 재료 원가 그래놨죠? 지금 재료만 본 거예요. 재료도 투입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죽을 하려면 뭐도 있어야 되죠?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도광열비 같은 뭐가 있게 돼요? 제조 경비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공장에서니까 가스, 수도료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밀가루를 부어서 물을 넣고 사람이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반죽이 나오는데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만드는 중이에요. 그 반죽을 가지고 구워야지 붕어빵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림으로는 직접 재료 원가가 얘고요. 직접 노무 원가가 얘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가 얘가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를 투입을 해서 뭐 한다고요? 반죽이 되는 거죠. 제공품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는 거고 이거를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안 팔리면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그림. 자, 또 용어로 하나 기억하실 거 아까 했던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뭐뭐 더하라고 그랬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라고 그랬어요. 요 용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놓고 교재에는 원재료 계정부터 나와 있는데 원재료 계정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노무비 계정,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계정, 즉 제공품 계정 넘어가서 제품 계정 333페이지, 338페이지에 보시면 제조 원가의 흐름의 요약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이거를 다 원재료 따로, 인건비 따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를 다 여기다 합쳐서 한 번에 해드릴게요. 자, 한 번에 해드릴게요. 자, 일단 회사에서는 이번에 회사를 차린 게 아니면 저번 달에 밀가루를 사다 놨는데 제 반죽을 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기초 원재료. 자, 계정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앞에서 설명할 때
여러분이 계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나중에 원가 가서 편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여기에 잔액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야. 그래서 당기에 다시 어느 정도를 매입을 더 한 거죠. 밀가루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붕어빵 반죽할 때 밀가루를 포대에서 가져다가 반죽통에다가 한 포대, 두 포대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가져다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이 제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파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를 파악을 해보면 나머지 금액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품 생산에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자, 이것도 또 애매한 게 나와요. 아까 직접 뭐 경비 그거랑 비슷하게 얘를 투입을 하면 재료비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투입된 만큼을 이렇게 보내요. 이만큼이 투입된 거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재료비 중에는 지금 밀가루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밀가루 중에는 투입된 것 중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직원들 점심에 뭐 점심 먹고 새참을 만들어준 거야. 뭐 빈대떡을 만들어줬어. 밀가루 가지고. 그러면 그 빈대떡 만들어서 먹은 만큼은 제품 제조에 안 들어간 거죠. 하지만 우리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새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그것도 결과적으로 들어가긴 해야 돼요. 원가에. 복리 후생비니까. 근데 얘를 구분을 좀 하고 있는 게 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분을 해요. 그럼 제품 생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데 가는 거니까 대공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뭐가 나오냐면 직접 재료비가 여기에서 투입된 만큼. 그러면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가느냐?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보셨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냐면 시험 문제에 재료비 계정을 만들어서 투입된 걸 재료비로 보내고 얘를 직접 재료비냐 간접 재료비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시험 문제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투입된 게 제품 제조하고 관련이 있으면 일로 보내고 제공품으로 보내고 간접적인 건 제조 간접비로 보낸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재료비 계정을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해요. 되셨나요?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원재료 중에 제품 제조에 관련이 있는 거면 그건 직접 재료비가 되고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으로 들어간다. 밀가루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하는 데 들어갔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반죽을 해야 되면 공장 직원들한테 주는 게 임금이라고 그랬죠? 자, 임금은 뭐에 해당해요?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원가라고도 하겠죠. 제품 제조를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원가라고 하겠죠. 비용은 발생하면 차변이고 소멸하면 대변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는요, 1년 단위로 하지 않아요. 원가 회계는 거의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한테 월급을 직원이 와갖고 저 다음 달에 일 열심히 할 테니까 갑을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번 달에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준 경우도 있어요. 그죠?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번 달치 임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에 비용이 발생은 했는데 못 준 거. 그래서 얘는 이번 달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변에 이번 달치가 아닌 애를 대변으로 보내면 빼면 이번 달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번 달치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월 저번 달에 먼저 선급을 한 거 있죠? 저번 달에 이번 달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갑을 해달란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 이번 달치를 미리 줬어요. 그러면 이건 이번 달치예요? 저번 달치예요? 이번 달치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당월에 일을 했는데 당월에 일을 해서 지급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당월에 일을 했는데 미지급 못 준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번 달치죠. 그죠? 이건 다 이번 달치예요.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자, 돈이 나간 것들 중에 이번 달 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월 미지급액. 저번 달에 일을 했는데 못 준 걸 이번 달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번 달치예요? 이번 달치예요? 저번 달치잖아요. 저번 달에 일한 걸 이번 달에 지급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당월 선급액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랑 비슷한 거예요. 자, 다음 달에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월급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가부를 해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다음 달치잖아요. 이번 달치가 아니라.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 달치에서 이번 달치 발생은 했는데 이번 달치가 아닌 애를 빼면 당월치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당월 발생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치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이번 달치만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노무비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무비의 당월 발생액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노무비도요. 이 임금 중에는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노무비도 크게 뭐로 나뉜다? 제품 제조에 참여한 사람이면 직접 노무비가 될 거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면 간접 노무비가 있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품 제조하고 관련이 있는 애는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애는 제공품으로 보내는 거예요. 재료비처럼 똑같이.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이렇게 제공품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도 이렇게 제조 간접비로 넘어오게 돼요. 얘를 각종 경비라고 바꿀게요. 이게 원래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개 지금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또 하나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건비도 계산을 했어요. 인건비 계산했고 세 번째로 이제 경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경비를 계산하는데 가스비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가스비도 보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사용한 걸 일반적으로 다음 달에 청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청구가 되거나 또는 돈을 내거나 이런 게 먼저 나간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이번 달치만 뽑아내야 돼요. 이번 달치만. 그래서 얘랑 같아요. 경비를 전월에 미리 지급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차료를 1년치를 미리 냈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 달에 이번 달치를 미리 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발생해서 이번 달에 지급한 게 있을 수 있고, 이번 달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 못 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전부 다 이번 달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달치가 아닌 애를 빼야 돼요. 그래서 전월 선급액이 미지급액. 그 다음에 당월에 내 다음 달치를 미리 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은 이번 달치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달 준 것 중에 이번 달치 아닌 것들을 빼고 나면 얘도 당월 발생액이 나올 거고, 이 당월 발생액을 어디로 보내냐면 제조 경비로 보내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다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직접 경비가 있을 수 있고 간접 경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직접 경비는 마찬가지로 제품 제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애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원칙대로라면 간접 경비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직접 경비가 1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원칙은 1로 가지만 아까 문제 풀어봤잖아요. 제조 간접비로 얘가 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직접 경비, 간접 경비가 다 1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요거 당월치 뽑아내는 거 있죠? 당월치 뽑아내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떤 유형으로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344페이지에 1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수도광열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당월의 수도광열비 소비액은 얼마인가? 얘 계산하라는 거예요. 소비액, 발생액. 그러면 거기에 당월 지급액 있고 당월 미지급액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저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볼까요? 당월 지급액은 당월치죠? 당월치니까 차변에 얼마? 5,000원.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액도 당월치죠? 그러니까 얘도 차변에 당월 선급액은요? 대변이죠? 당월 선급액이 3,000원이 대변이고 전월 선급액은 이번 달치 맞죠? 그러니까 2,000원. 전월 미지급액은 대변이죠. 그래서 얼마? 1,000원. 그러면 요번에 소비액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1,000원에서 4,000원을 빼면 7,000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치냐 아니냐를 요걸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재료랑 인건비랑 각종 경비 등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할 때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요, 다시 어디로 이렇게 보내요. 제조 간접비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어차피 제품 원가에 넣을 거면서 굳이 왜 얘를 따로 간접비라는 걸 만들었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원가 계산은 당장 해야 되겠는데 수도요금 고지서가 안 날라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간접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냐고요. 원가 계산을 안 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가 계산을 못 했으니까 얼마에 팔아야 될지 결정도 못 할 거고, 결정이 안 되니까 판매 가격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집계가 늦어져요. 얘 집계가 늦어지니까 그냥 예측해서 얘를 먼저 여기다 넣어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계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얘가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원가 계산한 걸 수정해 주면 돼요. 그건 뒤에서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혹시나 의문점이 생길까봐 얘네들도 어차피 원가에 다 넣을 거면 그냥 여기서 구분하지 말고 다 넣어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반죽을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부었고 사람이 반죽을 하고 그 다음 수돗물 넣어서 반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붕어빵 반죽을 계속 하다 보면 저번 달에 반죽을 해놓고 못 만든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매일 반죽하는 사람은 매일 반죽만 할 테니까. 그래서 얘도 뭐가 있어요? 기초 제공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죽통에 자 1월 말일이 됐어요. 요만큼이 남은 거야. 그러면 요만큼 남은 거 갖고서 이제 붕어빵을 굽기가 좀 부족하니까 요 남아있는 데다가 밀가루를 다시 넣고 물 넣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얘기예요. 요만큼 저번 달에 남았었어. 거기다가 재료비랑 인건비 경비를 넣어서 이렇게 더 반죽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반죽 굽는 애들은 계속 굽기만 할 거죠. 구우면서 1개 구웠네, 2개 구웠네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뭘 파악을 하면 돼요. 이 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을 파악을 하면 나머지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걸 완성된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만들었죠. 방월, 제품, 제조, 원가다. 제품으로 완성된 거에 원가예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통일할게요. 원가 회계에서는 1기가 한 달로 보시면 돼요. 1기. 그럼 얘네들을 다 월이 아니라 기로 바꿀게요. 헷갈리실까봐. 자, 그래서 다 전기, 1900, 당기 이렇게 바꿔줄게요. 뭐 월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랬다 저랬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당월 제품 제조 원가라고 잘 안 나오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거든요. 얘도 기말 기초 다 이래놨으니까. 그래서 통일할게요. 단기라고 통일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뺄게요. 얘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대부분 안 들어가니까 얘를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해두세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친 걸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완성이 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제품도 그럴 수 있어요. 붕어빵도 저번 달에 만들어 놓고 못 판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초 제품이 있고 완성된 게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저번 달에 팔다 남은 거, 이번 달에 완성시킨 거. 그리고 막 팔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을 파악을 해보면 나머지는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그러면 쟤는 어디로 넘어오게 돼요? 제품 매출 원가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 쭉 아까 저기서부터 드린 거예요. 336페이지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338페이지 원가 흐름의 요약까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공식이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더한 거다.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총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얘가 나올 거다. 그쵸? 이런 것도 우리 상품 계정 그려서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공식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올 거다. 이런 식의 공식들이 이 계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중간중간에 그 파란색 박스로 들어있는 거 있죠? 그것들이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339페이지에 6번 제조기업의 회계처리 요약 참고라고 써있죠? 이건 뭘 붕괴해 놓은 거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원재료에서 직접 재료비는 어디로 넘어가죠?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로 넘어간다. 이거를 분계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변에 원재료가 없어졌다. 그죠?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어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왔죠? 그 다음에 원재료 중에 투입된 것 중에 제조 간접비로 간 애가 있어요. 그러면 원재료가 대변에 없어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조 간접비로 갔다. 이것들이 있죠? 이거를 다 분계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분계한 걸 전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전기한 걸 분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원재료가 대변으로 없어졌다. 어디로 갔다?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왔다. 이해되시죠? 그 분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하나씩 분계가 나오기도 해요. 보기 문제 중에.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잠깐 보세요. 일단 직접 재료비를 먼저 구하고 있죠.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얘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원재료를 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 직접 노무비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식이 따로 들어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계산을 하면 그러면 결국 이 얘기예요.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나온다.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초 제공품은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최종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올 거다. 이 얘기예요. 되셨나요? 결국 자세히 보면 얘 얘기예요. 요 계정, 제공품 계정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제품을 얼마에 만들었어요? 예요. 그럼 완성됐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표에 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계산하는 데 2번에 들어가 있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자,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초 제품.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죠. 기초 제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안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이게 실제 문제로 나와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341페이지에 5번 보세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나왔죠? 그럼 뭐가 답이에요? 단기 제조 경비 나오잖아요. 제조 경비 여기 들어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는 거죠. 제조 원가 명세서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안 나오죠? 매출 원가는 어디서 나와?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제조 원가 명세서. 여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손익계산서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도 나오고. 그래서 5번에 3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원가 흐름을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341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그 내용들이 다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자, 객관식 1번. 직접 재료비가 증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은, 자, 여기서 직접 재료비가 늘어나면 여기가 늘어날 거고, 직접 재료비가 늘어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늘어날 거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늘어나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겠죠?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는, 얘는 영향을 안 미치죠? 간접 재료비니까. 직접 재료비는 여기서 영향을 미쳐 가겠지만 직접 재료비는 일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중에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사항은,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몇 번이나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1번에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제조간접비 배부액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소비액은 얘 말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 소비액. 그 다음에 제공품 전기월은 얘 말하는 거죠. 기초 제공품.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맞는 것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되나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얘 말하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제공품 계정 차변에 대체되는 거죠. 2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이죠. 단기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계정의 차변.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니라 제품 매출 원가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단기 재료 소비액은 재료비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아까 제가 지운 거 있죠? 이게 이렇게 또 나왔네요. 이번엔. 그래서 투입된 게 이렇게 차변으로 넘어오는 거죠. 소비된 게. 그래서 4번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1, 2, 3번 다 틀렸고요. 다음 4번. 기말 제공품 재고를 잘못 계산하여 수정할 경우에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기말 제품 재고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말 제공품, 얘네들 합친 거에서 기말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말 제공품을 잘못 계산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면 얘로 넘어가니까 얘도 바뀌겠죠. 그럼 얘가 바뀌면 마찬가지로 또 제품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얘는 앞쪽이니 얘는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죠?
B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은 아까 풀어드렸죠. 자, 넘어가실게요. 자, 6번. 제조 원가 명세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조 원가 명세서만 보면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 가야 계산할 수 있죠? 제조 원가 명세서는 뭐까지만 계산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만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상품 매매 기업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는 완성품을 사다 파는 거니까.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을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의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맞죠? 아까 그래서 얘가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겠네요. 다음 주관식 문제를 보시면 11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주관식 문제 1번. 다음은 주 대건의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자, 얘를 계산하라는 거네요. 기말 제공품 원가. 그럼 나머지를 힌트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보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알려줬네요. 얘가 15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도 알려줬네요. 20만 원. 그 다음에 얘를 알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안 알려줬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대신에 얘를 알려줬네요. 기초 제품이 3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18만 원. 매출 원가가 162만 원. 그럼 얘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됐죠? 그러면 얘네 둘 더하니까 180만 원. 그럼 얘도 180만 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150만 원이 될 거고 얘가 150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종류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자, 계정의 차대변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시란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기본 원가를 알려줬어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더한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친 게 65만 원이라는 걸 알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말 제공품 나온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제조간접비는 공장 임차료, 공장 전력비, 기계 감가상각비 얘네가 제조간접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65만 원에다가 18만 원을 더하시면 돼요. 83만 원이 되겠죠. 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매출 원가 계산하라는 거니까 여길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제공을 해 줬겠죠? 자료를. 자, 매출 원가락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공된 거 먼저 찾아볼게요. 기초 제품 알려줬죠? 2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안 알려줬는데 기말은 알려줬네요. 기말 제품 30만 원. 근데 이 문제는 좀 수월한 거예요. 왜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판매 가능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저번 달에 못 판 거에다가 요번에 얼마어치를 생산해서 90만 원어치를 생산하면 판매 가능액이 1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90만 원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110에서 30 빼면은 8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래요. 얘도 똑같네요. 자, 얘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래요. 자, 그럼 또 무슨 힌트를 줬나 볼까요? 기초, 여기부터 찾아내야 되겠죠? 이 중에. 자, 기초 제품이 있네요. 4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안 알려줬고, 이 말 제품이 50만 원이라고 알려줬네요. 자, 얘를 알려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얘를 안 알려주니까 얘를 계산을 못하죠? 대신에 힌트를 줬잖아요. 어디서 힌트를 준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이로 넘어오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래서 요 앞에 힌트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기초 제공품 알려줬죠? 기초 제공품이 20만 원이라고 알려줬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300만 원이라고 알려줬네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15만 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305만 원이 될 거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러면 305만 원이 그대로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305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345만 원이니까 29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안 줬으면 연결된 부위에서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공식으로 그냥 암기하시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얘는 다 알려줬잖아요. 그쵸? 자, 기초 제공품을 구하라는데, 첫 번째, 직접 재료비가, 자, 얘를 따로따로 썼네요. 이번엔 합쳐서 안 쓰고. 직접 재료비가 48만 원. 직접 노무비가 32만 원. 제조 간접비가 19만 원. 거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8만 원이라고 알려줬고, 기말 제공품이 15만 원이라고 알려줬죠? 그럼 합계를 내면 123만 원이고 얘도 123만 원이 돼야 되니까 빼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24만 원이 되겠죠? 다음 6번 같은 게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바람에 6번 보세요. 다음은 주 부산실업의 제조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구하란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힌트를 준 건 여기를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보면서 제품에 대한 힌트를 줄 수도 있고 제공품에 대한 힌트를 줄 수도 있겠죠. 어디서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기초 제공품 알려줬죠? 1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60만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1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직접 노무비가 60만 원인데 제조 간접비의 합계를 보니까 간접 재료비 20, 간접 노무비 10, 그래서 30이잖아요. 그쵸? 그럼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했을 때 가공비가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죠? 그럼 간접 경비라든지 이런 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뭐에 맞추라는 거예요? 가공비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25만 원이니까 합계를 내면 170만 원에서 170만 원이니까 45만 원이 되나요? 145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다음 7번 갈까요? 다음 자료에 의한 주CL의 직접 노무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디 힌트를 줬나요? 지금 제공품 쪽을 준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얘는 직접 노무비를 물어봤어요. 그럼 기초 원재료, 매입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 제조 간접비가 150이래요. 그럼 제조 간접비 150만 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10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50만 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400만 원이래요. 아, 다 알려줬는데 직접 재료비를 안 알려줘서 못 구하네요. 그죠? 그럼 직접 재료비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준 거죠. 원재료 계정에 기초 원재료가 10만 원이래요. 단기에 매입한 게 60만 원이래요.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가 얼마래요? 20만 원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 투입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모순이 있는 거야. 투입된 것 중에 간접 재료비도 있을 텐데 이거는 완전히 다 무시하고 다 투입됐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순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70에서 20 빼면 50만 원이네요. 그럼 얘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150이네요. 150.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엔 8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85만 원이다. 다음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거기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나와 있고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고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죠? 이거는 전부 다 통틀어서 제조간접비예요.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굳이 분류를 하면 변동식으로 발생되는 제조간접비가 있고 고정식으로 발생되는 제조간접비가 있다. 그래서 고정 제조간접비는 주로 어떤 경우 임차료 같은 거 이런 게 고정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고 변동 제조간접비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전기세라든지 가스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동 제조간접비나 고정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그냥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하실 수 있겠죠? 자, 문제상에서 일단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5만 원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랬을 때 얘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 알려줬죠? 25만 원이라고. 거기에 직접 재료비가 20만 원, 직접 노무비가 30만 원, 제조 간접비가 변동 제조 간접비 30, 고정 제조 간접비 10 해서 40만 원이에요. 다 알려준 거네요. 그럼 합계 내면 얼마인가요? 115? 그죠? 얘가 115만 원이 돼야 되니까 빼면 30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보세요. 여범제조 주식회사의 기말 제공품 계정은 기초 제공품 계정에 비하여 40만 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제공품 공정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의 비율이 1대 2대 3이래요. 여범제조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0만 원이라면 제공품에 투입한 직접 노무비는 얼마냐? 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일단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40만 원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냥 기초를 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기말이 40만 원이 되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0만 원이라고 알려줬고, 그러면 얘네 세 개가 총 합쳐서 120이란 얘기죠? 얘는 0이니까 합쳐서 120. 근데 비율이 1대 2대 3이래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120만 원의 전체 6분의 2에 해당하겠죠? 전체 비율이 6이니까, 그죠? 6분의 2. 그럼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120만 원에 3분의 1. 그러면 얘가 40만 원이 되겠네요. 10번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 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기초 제공품을 0이라고 가정하면 기말 제공품이 50만 원이라는 얘기고 제조 과정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50만 원이라면 얘가 150만 원이라면 단기 총 제조 원가에 투입한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얘네들 전체가 얘네 셋을 합친 게 2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만 원 중에 60%는 직접 재료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직접 재료비가 120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가공비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예요? 80만 원이 가공비가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11번은 아까 풀어드렸으니까 넘어가시고